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언급을 하고, 자, 통계에서는 3단계가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 모을 때는 임의성이 제일 중요한 단어고,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 나왔어. 모을 때는 신뢰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눈 감고 뽑았다. 랜덤이다. 이거야, 랜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중학교 때는 이 수집 과정에서 분석하는 것이 딱 뭐만 배웠냐면 평균 분산 구할 때만 자료를 분석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을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했던 것이 뭐냐고? 정리하는 습관이었다고. 정리만 했다 이거지. 근데 정리할 때 방법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뭐로 정리한다? 표로 정리하든가 그래프로 정리하든가. 됐어요? 표로 정리하든가 그래프로 정리하든가. 그런데 그 표가 뭐가 잘 보여? 뭐가 보이게끔 했다고 중학교 때는? 도수가 보이게끔 정리를 했다 이거야. 뭐가 보이게 정리했다고? 도수가 보이게끔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 자료 각각의 이름을 별량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이름이 우리는 바뀌었다. 별량에서 뭘로 바뀌었다? 변수라는 단어로 바꿨고, 그 변수에 대한 뭘 정리하겠다? 확률을 정리하겠다 해서 얘 이름이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뭐야? 자료를 각각을 확률 변수로 한 거라고. 이 변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 자료 각각을 x하고 연결 짝을 시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 이론책 보면은 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어. x라는 애한테 2를 준 거야. 됐어요? 그래서 대응을 시킨 거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함수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중학교 때 별량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별량이 뭐라고? 자료라고 해. 점수를 내가 시험 봤더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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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4점, 4점. 됐어요? 총 7개? 숫자 애매한데? 하나만 더 해볼까? 계산하기 편하게. 뭐 2점, 뭐 5점, 5점 이렇게 가볼게요. 좀 많긴 한데 많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줄여버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그렇게 나오면 이 별량이 똑같은 2가 하나의 자료가 된다고. 이 3이 자료가 되고 4가 자료가 돼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정리했냐면 도수로 정리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표현법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얘를xi라고 정리를 했고 fi라고 썼습니다. 됐어요? xi라는 것은 자료 각각 하나, x1, x2, x3, f1, f2, f3. 그래서 얘가 뭐가 있어? 2가 있고 3이 있고 4라는 자료가 각각 4개, 2개, 2개 이렇게 정리한 게 도수 분포표였습니다. 그러겠지? 그럼 여기다가 뭘 썼고? 우리는 별량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여기다가 도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를 도수 분포표가 됐고, 얘를 어떻게 그래서 막대기를 여기다 2, 3, 4에서 4개, 2개, 2개 한 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요?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했어? 평균을 구했죠. 평균을, 자, 평균 약식으로는 m으로 쓰고 앞으로는 expectation이라 해서 기대값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기대값이 평균이라는 단어고, 변수 현재는 ex라는 단어가 두 가지 약식 표현으로 m을 쓸 거고, 앞으로는 ex를 쓸 거야. 차이점은 뭐냐면 ex는 변수 x가 보이는 거고 m은 변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변수가 하나일 때는 m으로 써도 관계없어. 근데 변수가 2개 이상일 때는 ex, ey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이 말이 되겠지. 자, 평균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식을 적어볼게요.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를 뭘로 나눴다? 8로 나눴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했어.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다고 해? 됐습니까? 그러면 자, 2 곱하기 4는 뭔 말이야? 얘랑 곱한 거지. 이렇게 곱한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얘를 시그마 xi, fi를 두 개를 곱했죠. x하고 f 개수를 곱했지.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눴다? 8로 나눴다 이거지. 8을 우리는 문자 n으로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이때 n은 뭐라고 그러면 n은 시그마 fi가 되겠죠. 시그마 표현은 알지? 합이야 합. 시그마 fi가 n이다 이 말이겠지. 요렇게 해서 우리는 뭘 구했다? 평균을 구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얘를 우리는 얘를 좀 더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이 뜻은 무슨 뜻이야? x1 f1 더하기 x2 f2 이 말이지. x3 f3 이 말이잖아. 현재 문제에서는 걔를 n을 각각 줬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러겠지? 그러면 얘 대신에 우리는 x1 곱하기 n분의 fi 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f2 더하기 x3 곱하기 n분의 f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얘를 그대로 표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제 x라 쓸 거고 요게 뭔 말이야? 전체 분의 f1 전체 8개 중에 4개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8개 중에 4개 됐어요? 그래서 8개 중에 4개 px란 단어를 쓸 거야. 그럼 x가 뭐 있어? 2, 3, 4이고 px1은 누구야? px가 2인가? 얘가 얼마? 8분의 자 우리는 앞으로는 약분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지? 8분의 4, 8분의 2, 8분의 1을 쓸 거야. 근데 실제 표가 주어지면 이게 약분돼서 써져.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약분 안 하고 쓸 거야.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한다면 얘랑 곱한 거지. 얘랑 곱한 거. 얘랑 곱한 거야. 그럼 얘 평균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했다고?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자, 이때 x가 뭐라고? 이제 이름 정해 봅시다. 이때 x가 뭐라고? 이게 뭐라고? 표. 여보, 표. x가 뭐라고? 변수. x는 뭐? 확률 변수. 왜 확률 변수라고? 변수 자료 각각을 확률로 표현했다고 해서 확률 변수라고 할 거라고. 됐니? 그러면 그에 대한 px가 3 이게 무슨 뜻이겠으면 변수 x가 3일 확률 이런 뜻이겠지. 변수 x가 3일 확률 읽어낼 수 있겠지. 얘는 얼마야? 문제에서는 8분의 2가 되겠죠.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우리는 x가 xi1 확률 이렇게 말하겠네. xi는 x1, x2, x3를 말할 거고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 pi라고 적을 거야. p 확률 변수 x가 2, 3, 4, 1 확률을 간단하게 p1, p2, p3라고 우리는 적을 거야.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요놈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p1이 들어가고 얘가 p2가 들어가고 이게 p3가 들어갈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시그마 x1하고 p1하고 x2하고 x1하고 p1하고 x2하고 p2하고 x3하고 p3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평균이 된다 해서
xi pi로 우리는 평균을 이제 구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전은 평균 구하는 것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이해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 이름 한번 적어놓고 갈게요. 자 아까 x는 뭐라고? 확률 변수에 얘는 뭐야?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에 보이는 확률 분포표라고 부를 거야.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표야. 그래서 줄여서 확률 분포표야. 자료에 대한 얘기는 다 다를 거 아니야. 확률 변수는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줄 거 아니야. 괜히 점수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확률 변수는 다 다를 것이고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표로 정리했다서 확률 분포표야. 여기까지 이해돼? 확률 분포표. 확률의 분포를 표로 작성했다 이 말이야. 확률의 분포를.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야.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야. 그렇지? 그래서 그걸 확률 분포라 할 거고 확률 분포를 표로 작성했다서 확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평균을 아주 쉽게 구했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떻게 구했어? 요렇게 곱해 가지고 썼다. 통분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우리는 계산을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얘에 대한 확률은 8분의 2 곱하기 4 3 곱하기 3 2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산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도수분포표 계산하는 평균 계산법이나 똑같은 논리다. 근데 앞으로는 확률을 갖고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자 너희들이 근데 중3이니까 최근에 배웠던 뭐는 알아? 분산에 대한 식은 좀 알지? 분산식 어떻게 된가요? 분산. 자 분산의 표현법부터 이렇게 분산 중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책은 S제곱으로 많이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S제곱이라고. 얘를 안 쓰고 우리는 뭐라 쓸 거냐면 시그마입니다. 이거 시그마. 읽을 때 시그마 6자 거꾸로 쓴 느낌이야. 시그마 제곱이야. 시그마 됐어? 시그마 제곱이고 얘를 우리는 마찬가지로 위에 m처럼 변수가 안 보이잖아. 그러지? vx로 적을 겁니다. vx로 적을 거야. 이게 뭐야? 분산입니다. 자, 분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계산했지? 분산 어떻게 계산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했다가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도수를 곱했어. 편차 제곱을 해갖고 도수를 곱해가지고 총 개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을 그대로 작성하면 전체로 나눴어. 다 더했어. 누구를?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도수를 곱했습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도수를 곱해가지고 전체로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 식을 이 n이 상수이니까 n 대신에 xi-m의 제곱을 n을 이쪽에다 써도 관계는 없겠네. 그래서 되겠지. 조금 전에 뭐라 했어? n분의 fi를 표현하니? n분의 fi 뭐라 써? pi로 쓴다겠지. 얘를 뭐라 쓸 거야 이제? 얘 대신에 뭘 쓸 거야? 얘 대신에 pi를 적을 거야. pi를 적으면 시그마 xi-m의 제곱 pi를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분산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는
요 표가 있으면 평균 구했을 거 아니야. 요 놈에서 평균 빼가지고 요 놈에서 평균 빼가지고 제곱해서 얘를 곱할 거고 요 놈에서 평균 빼가지고 얘를 곱할 것이고 요 놈에서 평균 해가지고 요를 곱할 것이다 이거지. 자, 요 놈에서 평균 빼서 제곱을 해서 얘를 곱할 것이다 라는 식이 되는 거라고. 식이 됩니까 지금? 얘를 가로를 풀어볼게요. 가로를 풀면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거. 여기서 시그마 pi i는 1부터 몇 개수 나오고 pi 시그마 pi p는 뭐야? 확률이지. 시그마 pi는 확률의 합 이런 소리겠지. 확률의 합은 얼마? 확률의 합은 얼마? 1이겠지. 시그마 pi는 1이야. 확률의 합은 1이야. 그러면 요 식을 여기에 있는 i가 변수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pi는 뭐라고? 시그마 pi는 1 m 제곱만 남았지. 얘는 2m은 상수야. i가 변수니까 시그마 xi pi는 뭐라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갖고 다 더했다고. 평균이라고. 이게 뭐라고? 평균이라고 해. 평균이 뭐를 못해 썼어 전제 m으로 썼지. 그럼 요놈이 뭐가 돼?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요놈이 pi는 1이니까 m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m 제곱만 남네. 그리고 요놈이 되겠지. 그래서 요놈이 xi의 제곱 pi 빼기 m 제곱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식 중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변수 xi를 얘를 제곱해서 p를 곱했다.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를 하면 요렇게 된다 이거야. 거기다 평균을 뺐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 말했으면 이거를 뭐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는 단어를 썼지. 제곱의 평균. 별량들을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뺐다는 너희들이 뭐라 하냐? 뭐 재평 평제 뭐 이렇게 해서 말을 했잖아. 몰라? 재평 평제? 모르면 됐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해서 우리는 식을 얘를 제곱의 평균은 x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2x의 제곱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거야.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를 이제는 뭘로 바꿀 거야? 확률 분포표로 바꿔서 계산할 거니까 그 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제 분산이 뭔지 몰라? 분산이 이거 분산인데. 분산? 분자가 흩어질 분자야. 산자가 흩어질 산자야.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시킨 게 분산입니다. 처음 들어보냐? 안 배웠나? 3학년 통계를? 배웠어? 너만 안 배웠구먼. 아니 저 예전에 했었어요. 삼포도 들어봤냐? 삼포도는 들어봤어요. 삼포도 들었으면 분산 들어봤겠지. 삼포도 계산은 없어. 삼포도 중에 삼포도가 흩어질 산자야. 흩어져 있는 정도, 포자는 분포야.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인데 그 삼포도에 대한 계산 내용이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사용하는 거야. 됐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이제. 알았어?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야? 도수 분포표로 나왔던 내용을 이제는 뭘로 바꿀 거야? 확률 분포표로 바꿀 것이고 그 확률 분포표를 보면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 이제. 다음부터요. 뭐가 많아. 이제는 선생님이 일부러 그거부터 설명했고 여기 많은 용어들 중에 쉽게 읽어내야 된다. 얘네들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읽어낼 거야.
차분하게 읽어줄게. 그냥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어떤 시행 결과에 따른 표본 공간 S각 원소가 실수값에 대응하는 함수랑 나왔어. 그냥 자료 각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변수는 라지 xyz로 나타낼 것이고 그거를 가지는 값은 스몰 xyz 몰라도 관계없고 그거에 대한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변수 x가 x일 확률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해. 됐습니까? 자,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란 말은 들어봤는데 확률 변수란 말은 들어봤잖아 좀 전에. 확률 변수란 말은 자료 각각을 확률 변수로 할 거라고. 알겠지? 그 자료 각각을 그 x라는 문자와 수를 짝을 지었다 해서 함수야. 알겠니? 그러면 이산이라는 말만 앞에 붙었네. 이해됐습니까? 이산이라는 말만 붙었지? 몰라도 아직은 관계없고 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산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야. 이산이란 말은 떨어져 있다 이거지. 우리가 보통 쓰는 자연수, 정수 떨어졌지? 1층, 2층, 3층 떨어져 있는 것을 이산이야. 그렇지? 떨어져 않고 붙어 있는 거,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속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산하고 연속은 상대적인 말이고 거기에 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 확률 변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이거지. 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어려운 단어 아니지? 확률 변수라는 단어에 이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변수 자체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지? 연속 확률 변수는 그 변수가 뭐가 나온 게 아니라 뭐부터 뭐까지 쭉 나왔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정수 자연수적인 느낌이면 이산에 대한 내용이고 쭉 연결됐다. 연속이지. 전 타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됐지? 하나는 표이고 하나는 그래프지. 느낌이 있나요? 표. 표. 됐어? 됐어요? 뭐부터 뭐까지 쭉 그럼 그래프. 그러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표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뭐 그래프적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분포가 있을 거야. 확률 분포가 있을 거야.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가 있을 건데 그거를 표로 작성할 것이냐 그거를 그래프로 작성할 것이냐.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그래프. 됐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분포란 말은 나타내는 방법이 표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작성할 수 있다. 어려운 단어 아니지? 그러지? 자, 이산 확률 변수가 확률 질량함수가 있어. 자, 확률 질량함수. 자, 이제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확률 변수는 함수 형태라 했지. 그러지? 그러면 당연히 함수적 표현이 있을 거라고. 이게 확률 함수라 생각합시다. 자, 질량의 단어는 아직 몰라도 돼. 일단 확률 함수라는 말은 조금 전에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거를 표로 작성했지. 그 표가 의미하는 것도 대응표라고 생각하면 함수야. 그러겠지. 확률 변수가 표로 작성됐잖아. 그걸 또 대응표라 보면 함수라고. 함수의 표현법 중에 대응표가 있잖아. 이래니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그것도 방법이 있잖아. 이래니 그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냥.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성할 거를 이렇게 표로 작성하면 표라 부를 거고 이렇게 그래프로 작성하고 식으로 이렇게도 작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px가 xi는 p 뭐라고 pi가 자 이거 오타야 오타. pi가 밖으로 가야 돼. pi이고 그 다음에 i가 1부터 2 요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고? 함수적 표현이 된다 이거야. 자, 이러한 식의 표현이 뭐라고? 함수적 표현이 된다 이거지.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인다 이거지. 확률적인 함수라고 해서 p를 쓸 거고 그 x가 될 확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x가 될 확률. 그럼 여기다가 x에다 뭘 넣을 거야? 1, 2, 3, 4를 넣어라 이거지. 그럼 걔를 표로 작성하면
확률 분포표라 할 거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면 그냥 하나의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그래프로 부르잖아. 연결 안 되더라도 그래프로 불러. 그래서 그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몰라도 뭐 크게 계속 나올 거니까. 이 함수 이름 뭡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문제는 없어. 확률 질량 함수란 단어가 있을 거고 걔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게 확률 질량 함수란 용어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름이 비슷비슷해 지금.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확률 변수는 자료에 대한 이름이야. 걔를 정리해 둔 게 확률 분포표야. 됐니? 그걸 함수로 쓴 게 확률 함수야. 근데 그 사이에 질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어. 정리를 했어.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게 하나의 함수라 생각하면 되고 표로 나타냈다 확률 분포표. 됐어요? 그 변수 이름 중에 확률 변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작성했다? 표로 작성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표 x가 뭐 있습니까? x가 1, 2, 3, 4 px가 있겠다. 1일 때는 k-8분의 1 2일 때는 2k 2k-8분의 1 3k-8분의 1 4k-8분의 1 표로 이렇게 작성했고 여기다가 우리는 나중에 제일 뒤에 있던 뭐를 써? 1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지. 확률의 합이라는 표현이겠지. 그렇지? 그럼 얘를 다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10k-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돼서 1이 되고 2분의 3이 돼서 k는 2분의 3 20분의 3 이렇게 나왔네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식을 읽어내는 방법만 알면 계산은 아주 쉽습니다. 표현법만 알아내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만 알면 계산 쉽다고 해. 이 뜻은 뭔 말이겠어? x가 변수 x가 3 이상일 확률 이 말이겠지. 3 이상일 확률 3일 때 4일 때 두 개 더해달라는 소리겠지. 얘는 px가 3이랑 px가 4일 때를 더해달라. 어려운 말 아니지? 됐어요? 주의사항 자 보통 우리가 확률 변수가 뭐뭐 있어요? 이제 1, 2, 3, 4가 나왔지. 이게 하나씩 그냥 뭐 트릭 같은 거야 그냥. 1, 2, 3, 4면 p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을 굳이 p가 3보다 클 때라고 나온 거라고. 이 식을 읽어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인 거라. 이해되니? x가 3보다 크다는 것은 1, 2, 3, 4 중에 3보다 큰 놈만 생각해달라 이 말이야. 다시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러면 px는 4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의 식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다. x에 대한 등식, 부등식 형태는 나올 수가 있겠다. 2차 부등식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우리는 더 쓸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내용이야.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라 이 말이야.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야? px가 자, 그 함수의 형태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쓴다 했단 소리야. px가 xi일 때의 확률은 pi라는 함수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 예시 하나 들어보면 얘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돼. 변수 x가 x1일 때의 확률이야.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p1이라 작성하고 실제는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지? 그럼 요 놈은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확률에 대한 얘기는 확률은 당연히 0부터 1까지 당연한 말이겠지. 확률의 합은 시그마 pi를 읽을 때 확률의 합이야. 1이겠지. 어려운 말 아니야. 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과 표준편자. 기대값은 평균이란 소리고
표준편차는 아까 표준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재호야, 표준편차는 뭐라고? 루트 분산. 그래서 표준편차 아까 전에 표준편차 약식으로 쓸 때 뭐라 썼었어? 평균은 뭐라 썼었어? 약식으로 m이라 썼었지.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썼고 우린 표준편차를 그냥 또 시그마로 적을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보이려면 시그마 x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다른 애들은 대문자인데 얘만 소문자야. 시그마 x, 시그마. 그럼 평균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 평균은 어떻게 구했다고? 그냥 쉬워. 두 개를 곱해서 다 더했다 이 말이겠지. 시그마 xi pi 끝. 자, 분산 어떻게 했다고요? 분산의 표현법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v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대로 적으면 시그마 별량에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을 합니다. 거기다가 확률을 곱한 것을 다 더할 거야. 됐니?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쉬워. 변수에서 평균을 빼갖고 제곱해서 확률 곱하기 더 쉬운 경우도 있어. 그렇지? 보통은 쉽지 않지만 쉬운 경우도 있다. 딱딱 정수인 것은 이게 쉽다고 해. 근데 이거 대신에 우리는 뭘 쓰기도 했다. 뭘 쓰기도 한다?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 별수에서 한번 쓰고 갈까? 밑에다 쓸게 상관없습니다. 저거 쓰면 그 아랫줄에다 쓰면 돼. xi 제곱 pi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뺐다. 얘를 2x 제곱이라고 말하고 2x 제곱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변수 x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다 이거지. x의 분포가 있으면 x 제곱의 분포도 또 따로 있는 거야. x의 분포가 있듯이 x 제곱의 분포는 또 따로 있는 거라고. x를 제곱해서 분포가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얘를 m 대신에 2x를 쓰고 요놈을 제곱을 하겠다. 표준편차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시그마로 쓰기도 하고 시그마 x로 쓰는데 얘는 루트 분산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확률 변수가 있는데 확률 변수가 수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거야. 확률 변수가 뭐라고? 확률 변수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료에 대한 얘기야. 자료에 대한 얘기지. 자료가 각각 1학년 때 점수, 2학년 때 점수, 3학년 때 점수 이렇게 나온다 하면 딱딱 끊어져서 우리는 그 변수를 가지고 표로 작성하겠다 이거지.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 분포를 정리할 것을 표로 작성하겠다. 그게 확률 분포표야. 되니? 확률 변수는 그 함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확률 분포표는 그거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표로 작성했다 이거지. 걔에 대한 함수적 표현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고. 알겠니? 자, 이러한 표를 보면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할 수 있겠다. 자, 조건이 덜 나왔네. 뭐 나왔어? 확률의 합이 1인 건 안다 이거지. 확률의 합은 a제곱 플러스 2분의 3a가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면 a는 계산했더니 a는 2분의 1입니다. 답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는 아까 확률이니까 어쩐다고? 0부터 확률의 합은 0부터 1 사이라겠지. 그래서 두 개 답 중에 하나만 답이 된 거야. 아시겠지?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거다? 평균은 이렇게 곱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해서 평균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평균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평균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평균 음수 나올 수가 없어? 있지. 자료는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자료에 대한 것은 음수, 양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이해되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맨날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이 자료는 양수와 음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료에 대한 얘기는. 알겠니? 됐어요? 분사는 뭐냐면 삼포도야. 분사는 음수가 없습니다. 분사는 다 양수야.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인데 우리가 요놈에서 요놈 빼서 제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요놈 빼서 제곱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요놈 제곱해서 이거 곱한 게 훨씬 쉽겠네. 요놈 제곱해서 이거 곱하고 요놈 제곱해서 요놈 곱하고 요놈 제곱해서 요놈 곱하고 나는 2x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야. 그럼 요놈의 제곱에서 이놈 곱했어. 제곱해서 a 곱했어. 제곱해서 이거 곱했어. 제곱해서 이거 곱했어.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 말이 되겠네요. 16분의 8, 4, 1, 13이 되겠네요. 어려운 말 아니지? 응? 다음. 얘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확률 변수가 x라는 변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x라는 변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x라는 변수를 새로운 변수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야. x라는 변수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변수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이건 들어봤냐? 원점수 들어봤냐? 원점수. 원래 점수에 표준 점수 들어봤니?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표준 점수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명은 누가 물리를 공부했고 누구는 물리를 시험을 봤고 누구는 생물을 시험을 봤어. 그러지? 근데 물리가 엄청 어렵고 생물이 쉬웠어. 그러면 같이 100점 만점이라면 물리는 평균이 30점 나오고 생물은 90점 나왔어. 그러면 30점, 90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물리한테 가오간 거야. 그래서 걔를 점수를 변화를 시켜줍니다. 점수 변화를 시켜줘. 알겠니? 그 변환 점수의 식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다 이거지. 점수 보정을 시키는 거야. 똑같은 수준에.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y는 a 다시 한번 쓰면 2ax 플러스 b라는 놈은 ax 플러스 b로 계산이 되더라 이거지.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평균에다 a, b하고 b를 더하면 2y의 평균이 된다 이 말이야. y의 평균이 된다 이 말이죠. 중학교 때 했던 거야. 해봤던 거야. 자, 분사는 vy는 vax 플러스 b라는 놈은 얘는 a 제곱 vx가 되더라 이 말이야. 실제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러지? 자료를 다 2배씩 했어. 2배를 하고 3씩 더 했어. 일단 자료를 3씩 더 했어. 분사는 흩어지면 정도잖아. 점수들이 다 점수가 너무 안 좋아갖고 다 점수를 10점씩 다 줬어. 그럼 분포도는 똑같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점수를 2배 줬다는 것은 얘가 벌어집니다. 벌어지겠지. 원래 5점, 10점이 있었는데 2배를 하면 10점, 20점이 돼서 이 간격이 더 벌어져. 근데 그 간격이 이 개수의 제곱만큼 벌어진다는 생각이에요. 분사는. 됐어요? 자, 표준 편차는 그대로 AB가 됩니다. 조심할 점은 이놈을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 마이너스 2B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자료를 마이너스 2B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표준편차 분사는 양수화 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흩어짐의 정도야. 양수, 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느냐에 대한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자, 세 자료가 있어.
A라는 자료가 1부터 50까지 있고 이건 상식적으로는 우리 풀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A가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있고 B라는 자료는 5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고 C라는 자료는 1부터 100까지 짝수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평균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됐습니까? 첫 번째 자료하고 두 번째 자료는 자료의 흩어짐이 1부터 50까지 있는 애를 다 50점을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점수가 다 이렇게 올라갔겠지. 흩어진 정도는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다 이거야. 두 번째 자료는 뭐야? C라는 자료는 A라는 자료를 다 각각 2배씩 한 거잖아. 그렇지? 평균도 변했고 흩어짐도 달라졌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를 변수 x라고 쓰면 두 번째는 변수가 x 플러스 50이 되고 세 번째는 변수가 2x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얘를 2x는 평균을 m이라고 하면 2a라 할까요? 변수로 나와버렸으니까 이 x 플러스 50은 당연히 m 플러스 50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50점 올라갔으니까 평균이 50점 올라갔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2x는 어떻게 되고 평균이 2배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요놈을 vx를 시그마 제곱이라 하면 vx 플러스 50은 흩어짐의 정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이고 v2x는 어째? 2의 제곱 vx가 됐다. 시그마 제곱이 됐다. 어떤 내용인지는 어렵지 않지. 이런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다 이거지. 그 전에 중학교 때는 약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변수 바꿔짐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니 어중간하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됐어요? 자, 이거 하지 말고 용어만 봅시다. 용어. 다른 거 하려는 거 아니야. 설명하려는 거 아니야. 자, 앞에서 확률 변수가 있었고 확률 변수가 있었지.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있었고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었고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어. 흐름이 쭉 연결이 됩니까 지금? 확률 변수가 있었고 그 확률 변수 중에 이산 확률 변수라는 또 새로운 이름이 있었어. 변수 중에 이산이 붙은 거야. 되니? 그러지? 그러면은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었고 그렇지? 그걸 함수로 쓴 게 확률 함수 사이에 확률 질량 함수란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얘는 뭐가 붙었어? 이제 확률 분포는 똑같은 말이지. 그럼 확률 변수도 똑같은 말일 거고 그 앞에 연속이란 말이 붙었어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되니? 됐습니까?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 이름이 또 있다는 건데 얘도 확률 함수인데 사이에 밀도라는 말이 붙었어요. 질량 밀도. 좀 느낌이 좀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붙인 거야. 됐어요? 확률 질량, 확률 밀도. 됐어요? 확률 질량 함수는 사실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확률 대신 밀도 함수는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수 이름 중에는 확률 밀도 함수. 됐지? 그럼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그래프가 연속 확률 분포 그래프인데 그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거지. 됐지? 우리는 지금 변수가 있을 것이고 표가 있을 것이고 그래프가 있을 거야. 거기에 대한 분포도가 다 분포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함수 이름이 있다는 거고 표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고 그래프에 대한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여기 이름은 다 대신 확률이란 말을 썼지. 왜 확률? 우리는 확률만 얘기를 할 거라 이거지. 확률적인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그렇지? 학교 너희들이 점수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점수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너희들을 백분율로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학교 너 내신 할 때 내 점수 90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등 비율적으로 몇 등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말할 거라고. 확률적으로만 얘기한다 이거지. 그렇지? 이게 모든 내용들을 확률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다 확률이랑 다 붙었다 이거지. 그래서 변수 이름 있을 거고 함수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고 정리하는 방법이 표로 정리했냐 그래프로 정리했냐 요 차이가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그럼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자, 첫 번째 단어는 숙제인데 첫 번째 단원 중에 이산이라고 말이 붙은 것만 합니다. 연속 들어간 것은 일단 제외. 1번부터 4번까지고 5번 빠지고 6번 이산이란 말은 우리가 할 거고 6번 7번하고 8번하고 9번 합니다. 10번까지 합니다. 11번 뭐 다네? 뭐 5번 빠지고 다네? 아니다. 4번도 빠지네요. 4번, 5번 빼고 나머지는 다 된 겁니다. 됐어요? 10번까지. 4번, 5번 빼고 10번까지.